이게 한 명이겠습니까, 이놈? 이번에 무인기 날린 놈 한 명만 했겠어요? 정보사에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지금 걸려 나온 거예요. 뭔가 이런 외부 세력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저런 정보 조직들의 돈을 받거나 혹은 종교 조직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 고구마 줄거리에 지금 실마리가 잡힌 상황이다. 그동안 많이 진전이 됐어요. 무인기 사건.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가 들어갔고,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일석삼조,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뭐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라든지 무인기 문제라든지 이른바 반북 단체들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무인기 사건이 이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야 이걸 파니까 어마어마한 월척이 걸렸어요. 월척이 생각지도 못한.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반북 단체나 통일교 요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방첩사하고 김태효까지 지금 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척을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낫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이 무인기가 나라 살리게 생겼어요. 지금 나라 살리게.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짓이 결국은 완전히 스스로 자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뉴스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의 등장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심각한 문제다. 북한에 이제 총을 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이건 국가 안보와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어떤 벌로 처벌을 받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현실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환 유치죄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적죄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 내란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떤 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낄낄대고 있더라고. 전혀 현실을 몰라. 근데 아무튼 무인기를 이제 제작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그 무인기 제작한 사람이 이제 붙잡힐 것 같으니까 무인기를 날려보낸 놈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날렸다, 뭐 북한 관련한 이제 정보를 자기가 수집하기 위해서 날린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초 보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파헤쳐 보니까 이 두 놈이 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확인된 결과는 정보사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 북한 무인기 30대 남자를 수차례 접촉을 했다. 이런 지금 이제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보사의 A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보사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안가 설립을 기획했는데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과 O 씨, C 상사가 요 김모 씨를 접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B 소령은 휴민트 요원이고 이들은 O 씨와 김 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NK 뭐 데일리인가? 이런 언론사를 운영을 했어요. 이 언론사를 운영을 했는데 정보사에서 이제 1,000만 원인가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사에서 육성한 휴민트인 거고 NK 뭐 데일리인가 하는 그 인터넷 언론 매체는 사이버 안가가 되는 거예요. 정보사에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유형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죠, 여러분. 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뭐 떠도는 풍문이었는데 유튜버들, 그 다음에 저런 사이버 매체들, 사이버 언론사들 이런 것들을 국정원 혹은 정보사 이런 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썰들이 돌았어. 예컨대 극우 유튜버들을 국정원에서 이렇게 돈 주고 혹은 뭐 정보사에서 돈 주고 방첩사에서 돈 주고 육성을 하는 거예요, 육성을. 그래서 심리전을 하는 거지. 옛날에 그 국정원에서 시발단 운영했다가 뭐 들통이 나가지고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뭐 국정원장도 뭐 감옥에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명박 때.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은 여론 공작하고 댓글 조작하고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저렇게 정보사에서 돈 받고 혹은 국정원에서 돈 받고 휴민트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저런 애들을 육성을 해서 정보기관들이 완장 채워주고 돈 주고 그리고 민간단체로 가장을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언론사 만들어 놓고 유튜브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겠습니까 이놈? 이번에 무인기 날린 놈 한 명만 했겠어요? 정보사에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지금 걸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인기를 날려보냈던 김모 씨라는 이 친구가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뭐 이승만 관련된 무슨 재단에서 뭐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20대 남성의 보수화 문제 이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근데 저는 좀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젠더 이슈를 가지고 남녀 갈등이 좀 격화된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만 유독 거의 70대보다 더 심한 보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가? 뭔가 이런 외부 세력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애들 취직하기도 힘든데 저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고 야 여기 와서 이런 극우 활동해라. 그리고 이런 애들이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20대 젊은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의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는 정보사나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전을 해온 이 결과로 20대 보수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자, 김태효 안보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김태효가 걸려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사뿐만 아니라 안보실까지도 관여돼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이 친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대통령실에서 일도 했고 안보실하고도 접촉을 하고 정보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친구가 계속 저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왜 했냐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 정보사나 안보실에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끈이 떨어져가지고 과연 정보사에서 저걸 지원을 했을까요 계속? 이게 정보사에서 계속 저런 일을 했으면은 저거는 진짜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반역행위예요 반역행위. 정부가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과연 어떤 놈이 상급의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까? 전 이게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끈이 떨어졌을 텐데도 저런 일을 했다라면은 저는 다른 끈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 저는 종교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통일교건, 신천지건,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반공이에요. 반공, 반북, 반중 이런 걸 통해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을 해왔어요. 통일교도 그러잖아요. 통일교가 하는 뭐 말은 통일교지만 통일교가 하자는 통일이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 돈을 대서 저런 일을 했다라면 배우가 있다라면은 저는 그게 종교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고 이거를 철저히 수사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남성 보수화라는 현상이 결국 온라인상에서 저런 휴민트들이 뒷돈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정치 의식이 왜곡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 이 기회에 철저히 배후를 파헤쳐가지고 뿌리를 드러내야 돼요. 저런 공작을 하는 사이버 공작을 하는 것에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게 단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매체를 운영을 했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도 하고 아마 본인도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런 정보 조직들의 돈을 받거나 혹은 종교 조직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 고구마 줄거리에 지금 실마리가 잡힌 상황이다. 이번에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저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있잖아요. 얼굴 드러내지 않고 하는 유튜버들 5분 10분짜리 영상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 돌리는 애들 그게 어디서 얘네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저런 짓을 하겠어요. 이것까지 파헤쳐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저는 시야를 좀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북한에 보낸 무인기의 문제가 아니다.